안녕하세요. K510이 진행하는 생로병사 몸과 마음 치유학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저도 열심히 치유농업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자연의 섭리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폭염이 계속 이어지다가 지난 입추를 기점으로 이제 조금씩 선선해지는 이런 날씨를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 날씨의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이제 곧 처서가 되면은 이제 더 선선해지고 이제 또 차가워지는 이런 계절이 곧 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직은 무더위에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힘겨운 생활일진데, 자연의 섭리를 믿고 건강하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현재 진행하는 방송은 지난 6월부터, 즉 9회차 방송부터 치유농업사 자격 과정에 대한 소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 2급 과정에 대한 교재 목차를 가지고 치유농업 개론으로부터 이제 오늘 하게 될 치유농업 서비스의 평가, 이렇게 과정까지 총 7개 과목 17개 과제로 진행이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은 2급 과정에는 없지만은 앞으로 1급 과정에서나 또 산업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치유관광 모델 개발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치유농업 서비스 평가는 교육시간이 총 16시간으로 이론 8시간, 실습 8시간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현재 전국에 11개 치유농업사 2급 양성기관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교육이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다뤄지진 않겠지만은, 자, 이 파트에서는, 이 과목에서는 치유농업 서비스의 평가 과목은 2개의 과제로 또 나눠져 있는데요.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내용과 대상, 그 다음에 이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방법, 이렇게 이제 2개 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직 우리 그 치유농업 정책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 네덜란드 치유농업 총서, 이 중에 치유농업 진행 과정과 평가, 이 자료를 기초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실행 단계에서 치유농업 진행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일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평가 분야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는 향후에 이제 각 치유농장 품질 인증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내용과 대상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총서, 이 총서는 우리 한국의 농진청에 있는 연구진들이 네덜란드에서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우리 한국형 치유농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정리한 것이니까, 한 것으로서 이걸 기초로 그때 또 네덜란드에서 검증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의 대상은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 또 정신질환 및 알코올 약물 중독자, 또 치매 노인,
이런 이제 대상자들이 이 내용에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를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린이와 청소년들 중에 문제행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유농장에서 적용한 평가 요소들을 보면은,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는 가출행동 청소년, 그 다음에 학교나 직장에 나가지 않는 청소년들, 또 학교 밖 청소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약이나 각종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네덜란드에서 여러 농장에서 진행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전체 한 25명의 청소년들이 25개의 농장에서 약 5년간 전체 한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를 효과성을 검증한 내용으로 정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평가 내용은 어떤 명확화와 안전, 또 지속적인 처치, 역할 모델, 참여와 책임감, 또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먼저 이제 명확화와 안전 부분은 농장에서 일정한 그 일과를 갖는 시간과 환경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는 일상생활이 보다 더 구조화되어 있고 명확하고 안전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가 담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처치는 청소년기에 있는 개개인들은 자신의 가치와 또 생각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구조화된 프로그램 속에서 이렇게 체험되고 학습되어지도록 한다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 모델은 청소년들은 아직 미완숙에 있는 이런 단계에서 농장주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이 함께 함으로써 좋은 청소년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참여와 책임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농장에서 그 농장주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하면서 특정 역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떤 가업을 완성하도록 한다든지 1년에 그 종료되는 이런 그 시점까지 이 참여하고 책임감을 경험하게 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해야 된다. 즉 청소년기에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한번 행함으로써 잘 그 성과를 이루고 달성했을 때 갖는 자기 효용감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중요한 또 지표로 삼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다음 쪽 슬라이드에 보면은 일상의 변화서의 학습, 즉 문제 행동이 있었던 청소년들에게는 농장이라고 하는 치유농장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농장에서 갖는 자체의 그 생명 과정, 예를 들면은 식물들이 씨앗에서 새싹을 피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동물들이 아기 때부터 커가는 이런 과정들, 또 계절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학습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생명의 어떤 과정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흥미와 몰입은 지금 많은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그 학교 수업 과정 패턴들이 너무 추상적인 이런 부분들, 또 뭐 가정의 요인, 또 사회의 요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농장에서는 그들에게 맞는 정말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또 개개인들이 뭔가를 선택해서 그걸 잘 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보다 더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평가 요소로 내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환경으로부터 분리, 이 부분은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청소년들 그 또래들이 있는 그 학교가 될 수 있고 그러지만은 그런 문제 유형이 있는 환경, 분위기를 전환하고 환기시키기 위해서 농장에서도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다음 이 슬라이드는 20세에서 60세, 6세에서 20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했던 효과성 검증한 내용인데요. 많은 청소년들이 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효과는 내향적 문제, 외향적 문제, 또 자아 존중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총서에 나와져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내향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갖는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 즉 불안, 우울, 스트레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외향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표출되는 폭력, 반항, 분노 이런 부분들이 치유 농장에서 이런 그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작업 활동을 통해서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 어머니와의 관계 문제, 또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여가생활에서의 활동, 또 웰빙, 자아신뢰감, 법적인 문제, 약물 남용 문제, 그 다음에 문제 행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했다라고 하는 것이 네덜란드 사례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대상자는 정신질환 및 알코올, 약물 중독자로서 이들에게 제공되는 치유농장의 품질은 이들로 하여금 첫째, 일과 또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다. 아무래도 정신질환자나 중독 그 문제는 사회적으로나 개개인적으로도 아주 중대한 건강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몸과 자유롭고 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구조화된 생활, 이 부분은 여기에 이제 농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당일로 기가를 했다가 이렇게 반복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농장에서 아예서 숙식을 하면서 장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그 속에서 농장에서 목표를 제공한 일과 속에서 항상 생활 가운데 변화를 깨하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와 다른 환경은 우리 현재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도시가 이 도시화로 인한 개인의 건강 문제, 우리가 정신건강 문제, 뭐 빛공해, 소음공해 여러 가지가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연 환경은, 농장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은 휴식을 제공하고 보다 더 개개인의 그 정신을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이런 이제 여건이 제공이 된다.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농장 가족들, 또 농장과 함께하는 참여들과 함께 사회성, 사회적 관계성을 회복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집단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 일단 이제 치매 노인들에도 나오지만은 농장의 참여자들은 작은 규모로 운영을 했을 때 서로의 관계가 애착 관계라든지 친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그래서 소규모 운영이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농장주와 지원 인력의 태도 문제.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다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제 치유농업사 자격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참가자에게 미치는 영향들은 매우 지대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환자, 정신질환자, 중독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잘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겠다. 또 프로그램이 구조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치매 노인.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 이제 한국형 치유농업도
치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다양한 농장에서 시행이 될 텐데, 첫째는 소규모 집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노인의 심리를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현상들이 있죠. 시기 질투도 잘하고, 그 다음에 내 개인의 그 소유에 대한 이런 부분들, 욕심을 부린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자아로 다시 되기 때문에 규모가 크면은 농장주나 또 운영진들에서 관리, 운영,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 무엇보다도 작은 규모의 가정과 같은 이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서로 친밀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생활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뭐 특별한 어떤 경험하지 않은 것보다도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하는 이 청소한다든지 요리한다든지 이렇게 도구를 치운다든지 이런 가벼운 활동들로 하는 것이 유용하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뭐 제가 서비스든 아니면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 이런 기존 서비스와 농장에서 어떻게 매칭해서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치유농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별로 효과 영역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개인 고객 중에 아동과 청소년은 뭐 안정감, 책임감, 신체적 발달, 소속감, 또 심지어 ADHD 치유라든지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또 특히 부모와의 유대관계, 친구와의 유대관계 이런 부분들도 농장 활동을 통해서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만큼 이러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런 측면에서 평가가 되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약물, 알코올 의존자들에게는 이러한 그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서로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뭔가 책임감 있는 또 이런 사회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일반 성인은 스트레스 감소, 또 학령기에 있는 사람들은 학습장애에 대한 치유, 또 보다 더 건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간적으로는 치유농장과 관련된 산업체 기관들 이런 데는 뭐 소득이 증대되고, 그 다음에 선한 영향을 지역사회에다가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치유산업에서 제공되는 많은 서비스들은 그 무엇보다도 고부가 가치의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확대, 네트워크, 또 이 사회적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농장이나 기관에서 갖게 되는 어떤 그 요소가 될 것이고, 또 지역사회는 뭐 작게는 지역 단위로 아니면 국가 사회 단위로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다양한 효과성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내용들을 기초로 프로그램이 설계가 되고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제에 해당이 되는 이 프로그램 평가 방법 부분은 마찬가지 이 총서에서 정리가 된 내용들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치유농업 품질 연구에 대한 요소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이 네덜란드에서 운영되었던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정리한 것으로, 치유농장에서 이 치유농업의 이 품질의 결정을 짓는 중요한 4대 요소가 있더라. 그게 이제 치유농업 종사자와 농장주의 개별적 참여와 태도,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전화된 사회 공동체, 그 다음에 유용하고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녹색 환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걸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먼저 그 치유농장주와 이용자, 즉 고객들과의 그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설명에서도 여러 번 드렸지만은 서로의 관계가 친밀감이 많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공감하고 이해하고 참여하고 또 따뜻한 배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이 목표를 했던 기대치 또 이용자에게는 치료적 또 치유적 목표가 달성되는데 매우 중요한 시작이자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공동체에서의 치유 농장은 개별 농장으로 운영되는 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은 농장 주변에 있는 지역, 마을이라든지 지역 사회의 공동체와 함께 했을 때 더 이제 효과성이 큰데 공동체와의 그 애착과 친밀 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농장에서 다 하지 못하는 요인들, 그게 뭐 먹거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볼거리가 될 수 있고 또 기타 경감 분야들과 같이 함께 했을 때 더 효과가 클 것이다. 기타 가치에 대한 확신, 또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연합, 또 지도자 이런 부분들이 이 평가 요소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아지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유용하고 다양한 활동들인데, 먼저 이제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유아가 되든지 청소년이 되든지 또 성인이나 아니면 노인이 되든지 각각의 그들이 갖는 메커니즘이 다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사회 관계적으로 그들이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또 그 니즈가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 직업, 수행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도 잘 이제 맞게 설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녹색 그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무슨 치유 농업에서 또 치유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자 또 이제 이 좋은 이 영향력을 효과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녹색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에는 기분이 향상되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또 치유 활동 과정에서 회복력이 향상되고 또 운동을 통한 건강성이 향상이 되는, 여기서 얘기하는 운동이라는 것은 농작업 활동이 될 수 있고 보행이나 산책이 될 수 있고 또 머물러서 쉬면서 뭐 요가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신체적 또 심리적 정서적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녹색 자연 환경은 앞으로 경관 분야에서 또 많이 다뤄질 그럴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이 중요한 요인을 통해서 또 그 요인을 바탕으로 어떻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이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분야는 아직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세밀화된 어떤 그 지침이나 이 부분들이 이제 명시가 될 텐데, 그거는 치유농장 품질 인증제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자, 이 부분은 아직 제가 살펴본 바로는 치유농장 품질 인증제에 대한 지침이 완성이 되어서 오픈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여러 농업기술진흥기관을 통해 가지고 또 교육도 하고 또 제공이 되겠지만은 거기에서 품질 인증을 받는 기준 요건이 오늘 설명하는 치유농업 서비스 평가 부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트는 지금 이제 치유농업사 2급 자격 과정이 이제 다음 시간이면은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그 다음 과정에서 치유농장 품질 인증제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미 선행했던 이 품질 인증제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하면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이 치유농업사 2급 자격 과정은 다음 회기 20차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2급 과정에 그 과목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은 치유농업 관광 모델을 개발하는 내용을 기초로 다음 주에 보다 더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또 의미 있고 또 기도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